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꾸 빠지는 수익률에 주식 투자가 힘드세요? 이제 힘든 주식 투자는 그만. 차트 속 마디를 알면 누구나 가능한 쉽고 정확한 주식 투자. 마디매매 창시자 정재욱 멘토와 함께라면 당신의 수익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박플러스 시즌2 정재욱 멘토입니다. 아까 시작해놓은 화면에 제 사진이 좀 나왔었죠? 잘생겼네요. 그죠? 화면빨입니다. 자, 직장 생활을 하시다 보게 되면 선후배들이 이 선후배들과 원만하게 좀 진행을 하려면 어떤 얘기를 하거나 이랬을 때 재미가 없었을 때도 억지로라도 웃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일 경우가 상당히 좀 많을 겁니다. 그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억지로라도 웃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라면 실제로도 웃는 효과가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좀 많이 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저도 시장이 빠지게 되면 항상 인상을 쓰고 있는데요. 오늘 딱 이 원고 그대로 좀 한번 읽어봤더니 억지로라도 웃으면 참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쓰러짐이라도 한번 지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이 좀 많이 빠졌다고 해서 그냥 불안해하시거나 걱정을 하거나 그러실 게 아니라 웃으면서 좀 여유있게 하다 보게 되면 아마도 분명히 좀 좋은 날이 올 겁니다. 즉 제가 항상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나보면 알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시장은 좋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웃음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포트폴리오 종목 상담이나 이 신청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박플러스 시즌2는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 상담과 무료 문자, 그리고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전화 상담은요, 02-3153-2611, 2612번 2대의 전화를 설치했으니까요. 많이 전화를 주시고요. 문자는요, 무료 문자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자를 보내주실 때는요, 매수가와 비중을 함께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죠. www.cntv.co.kr 종목 상담 신청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곳에 궁금한 사항을 올려주셔도 그 무엇이든 신속하게 정답 말씀을 드린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의 흐름들 좀 보게 되면 조금 안 좋았습니다. 즉 코스닥 중소형주들이 좀 많이 밀려내렸었죠. 근데 경기 민감주들이라고 할 수 있는 화학 쪽이라 그 다음에 철강, 기계, 조선, 건설 이런 종목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근데 이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외국인 쪽에서의 매도 물량 그리고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지만 아직까지는 상승을 할 수 있는 여력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화면을 좀 보시게 되면 좌측에 있는 거는 거래소고요. 우측에 있는 부분들은 코스닥 지수입니다. 자, 우선 보시게 되면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21선과 61선 그리고 121선까지는 우하향을 지속적으로 좀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한 차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 하락 추세대를 넘어서고다가 다시 지지를 받고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아마도 움직이는 흐름들, 추가적인 상승의 흐름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크게는 못 올라갈 것으로 좀 예상을 합니다. 즉, 한 차례 상승을 해주고 조정을 받았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그 자리대는 아마도 1950포인트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하락에 대한 절반의 되돌림 자리대가 마찬가지로 1950포인트 자리거든요. 즉, 경기 민감주들 많이 올랐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뭐 경기 부양책이라든가 지준율이나 이 부분들을 예상을 했기 때문에 움직인 거거든요. 그냥 기술적인 반등이다. 아직까지는 중장기적으로 포트를 구성하기엔 조금 이른감이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코스닥 시장 오늘 많이 좀 밀렸습니다. 그죠? 자,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소 시장하고 코스닥 시장은 틀립니다. 그죠?
여전히 빨간색 선인 21선이 상승각을 그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중장기 이동평균선인 61선과 121선이 골든크로스가 좀 발생을 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이 정도 548포인트대, 549포인트대죠. 즉 지난주에 출연을 했을 때 마디의 목표치만큼 찼으니까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목표치가 도달을 했기 때문에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아마도 내일이나 모레 부분들을 보게 되면 코스닥 지수는 단기적으로 바닥을 확인할 확률이 높습니다. 즉 내일이나 모레 구간에서는 이제 중소형주 쪽으로 좀 관심을 있게 봐야 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자 지금 보면 21선을 종가 기준으로는 약간 깼습니다. 539.11이거든요. 근데 지금 539.05포인트로 마무리가 됐죠. 장대 음봉으로 나왔었던 요 자리입니다. 535포인트대죠. 이 자리를 지지를 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아마도 당분간 조금 더 박스권역으로 진행될 확률이 좀 높아 보인다. 결국엔 박스권역으로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558포인트 부근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빠졌다고 너무 걱정하시거나 너무 불안해하시거나 그럴 필요성이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종목별 장세니까 종목별로 압축을 해서 좀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바로 시작하는 줄 알았죠? 지난주에 제가 제안을 해드렸던 종목 AS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이 한국화본입니다. 한국화본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일주일 동안 뭐 이렇게 크게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단기적으로 박스권역으로 진행될 것을 좀 예상을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박스 구간대의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드렸습니다. 자, 결국엔 한 차례 다시 상승을 해주고 조정을 깊숙하게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렇게 보게 되면 이게 뭐가 되겠죠? 역헤드앤 숄더형이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죠? 그러면 한 차례 상승을 해주고 조정을 받고 단기 박스권역을 보이다가 상승을 하게 되면 이 폭만큼 움직이는 모습들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 그러면 그 자리대가 대충 그냥 9,000원 정도 되겠네요. 자, 왜 이 9,000원 정도까지는 볼 수 있느냐라고 좀 물어보신다면 실적이 좋아요. 실적이 좋은 주식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배신을 안 합니다. 지금 당장 힘들다 하더라도 그건 잠깐이에요. 실적이 좋게 되면 꾸준하게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난 종목 AS를 좀 진행을 해봤고요. 정재훈 멘토와 함께하는 주식 재테크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재훈 멘토와 함께하는 주식 재테크 두 번째 시간이죠. 두 번째 시간. 첫 번째 시간에는 직장인분들이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아마도 전업 투자자분들보다는 직장인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기에는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고, 재테크를 한다라면 아마도 부동산이나 뭐 은행에다 묶어놓는 것보단 실질적으로 주식을 하면서 시세 차익을 노리는 부분들이 훨씬 더 좋은 방법입니다. 자, 사진 참 잘생겼네요. 그죠? 사진 참 잘생겼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좋은 주식을 선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는 직장인분들이 좋은 주식을 어떻게 선택을 하는가, 그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는요, 꾸준하게 성장하는 기업을 일단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꾸준하게 성장하는 기업들을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자, 이게 하얀색이네요. 자, 검정색으로 바꿔주는 센스. 꾸준하게 성장하는 기업을 좀 보셔야 됩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게 리포트에 나와 있거나 그런 부분들은 아닙니다. 제가 어떤 부분들은 포인트를 잡았냐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근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게임만 하지 마시고요. 네이버라든가 뉴스, 기사나 이런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연도별 EPS 증감률에 대한 변화 부분들이 있는데 빨간색 선이 올해의 EPS 증감률입니다. 즉 실적이 감소가 되고 있다, 감소가 된다라는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게 되면
실적이 좀 안 좋은 그런 기업들이 많다라는 얘기겠죠. 작년보다 조금 더 안 좋은 그런 기업들이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뭐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실적이 좋은 주식들을 골라놓게 된다라면 어떻게 되겠죠? 주가는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가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꾸준하게 성장하는 기업인데 보통 따져보게 되면 업종별로 보게 된다면 20% 이상 상승하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많이 없는데 올해 같은 작년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좀 안 좋았다가 돌아서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20% 이상 성장하는 기업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런 종목군들을 지금 당장 물려있다고 해가지고 너무 크게 걱정을 하거나 두려워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왜? 성장을 하니까요. 성장을 하게 되면 나중에는 반드시 보상을 받는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장을 보시게 되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여러분들 대형주들 많이 갖고 계실 겁니다. 그죠? 대형주들 많이 갖고 계실 건데 그 대형주들 올라가나요? 올라가고 있는 기업들은 몇 개 안 됩니다. 그죠? 제가 알고 있는 것도 CJ그룹주들이나 아니면 SK그룹주들, 그 다음에 뭐 KCC라든가 이런 종목군들. 그나마 적게 빠진 주식들이 뭐 현대차, 기아차라든가 아니면 삼성전자 이런 종목군들 보셨을 거예요. 최근에 건설주들 신저가, 정유들 신저가, 그 다음에 화학주 신저가 흐름들 많이 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화면을 보시면 바로 나옵니다. 지금 금융위기 이후에 주요 제조업체의 영업이익률에 대한 추이를 보시게 된다라면 2010년도 때 대비해서 2013년도 때 좋아지고 있는 기업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삼성전자 이 하나예요. 삼성전자 하나만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덜 빠진 겁니다. 나머지 LG화학 신저가 찍었죠. GS 신저가, 현대제철 신저가, 포스코 현대중공업까지도 신저가인데 현대중공업은 조금 빼야겠네요. 올랐다가 다시 빠지고 있죠. 그렇다면 결국에는 대기업들이 실적이 좋지가 않으니까 무슨 얘기를 하죠? 성장성 있는 중소형주를 좀 매매를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그 성장성이라는 게 연평균 얼마만큼 성장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겠지만 얼마만큼에 대한 이 시장 점유율을 좀 보이고 있고 영업이익이 얼만큼 성장을 하고 작년 대비했을 때 또 추가적으로 얼마만큼 더 성장을 할 수 있느냐 그런 기업들을 보시면 됩니다. 아마도 이런 기사들은 관심 있게 주식을 관심 있게 좀 보시는 직장인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봤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시거든요. 왜냐하면 신문 기사에 있는 거를 그대로 제가 따온 겁니다. 그 얘기는 지하철을 타고서 몇 정거장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검색을 해보다 보면 이런 것들이 꾸준하게 나오겠죠. 그렇다면 내가 주식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들 기업들 사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중에 이 대기업들 중에 한 종목을 사야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삼성전자나 이런 종목군, 이 삼성전자 한 종목을 선택을 하겠죠. 즉 실적이 나오는 주식들을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자, 두 번째 부분들은요. 선진시장의 주가의 흐름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종목군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지금 상당히 많이 올랐죠? 이 주식이 미국 주식입니다. 구글이라는 주식이에요. 구글이라는 주가가 꾸준하게 장기적으로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조금 조정을 받았죠? 전날 2%가 밀려 내려왔습니다. 즉 대세 상승을 좀 기록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60일선이 이탈하면서 수급이 깨지는 모습들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한번 보자고요. 네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잠깐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까요? 자, 네이버를 좀 보게 되면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죠? 그죠? 구글이 상승을 했습니다. 구글이 하는 영역이나 네이버가 하는 거나 똑같단 말이에요. 그죠? 똑같으니까 구글 주가가 올라가니까 네이버에 대한 주가도 올라갈 수가 있겠구나 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즉 선진 시장에 대한 어떤 주식이 올라가는가 그 부분들을 보게 되면 내가 네이버를 사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충분히 할 수가 있겠죠. 그 전에 또 얘기를 해보게 되면 2차 전지, 이 전기차에 대한 얘기도 나왔었단 말이에요. 테슬라 모터스가 신고가를 기록을 했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삼성 SDI 급등 나왔죠. 중소형주들도 전부 다 급등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일진 머티리얼즈라든가 우리산업이라든가 이런 종목군들 많이 올랐었단 말이에요. 즉 신문 기사에 있는 내용들 그대로 보게 된다면 그 내용 그대로 신문을 보고 종목을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겠죠. 즉 어떠한 고급적인 그 스킬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다라고 손치더라도 신문 기사나 인터넷 웹서핑을 해서도 충분히 찾아낼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걸?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선택하는 방법이 되겠죠. 자, 마지막입니다. 시장의 유행을 따라가는 전략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신문에서 나와 있는 걸 그대로 캡처를 해서 보여드린 겁니다. 뭐냐면 최근에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뭐가 있냐면 저 PBR 종목군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 PBR 종목군들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주식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이런 주식들을. 저 PBR 주식을 먼저 골라놓고 난 이후에 실적이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 이 부분들을 체크를 하면 되겠죠. 만약에 저 PBR 주식에다가 실적까지 잘 나오게 된다면 그거는 아주 노다지 같은 될 수가 있겠죠. 금덩이, 황금알을 낳는 그런 거위가 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입니다.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종목군이 다 그거예요. 근데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적자가 나면 안 됩니다. 적자에서 턴어라운드가 되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적자의 규모가 커지게 된다면 그거는 배제를 하면 되거든요. 대부분의 여기에 있는 종목군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두산건설, 한라, 네오위즈게임즈, 이라이콤, 와이솔, 일진전기. 제가 지난 프로그램이죠. 승천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홀딩스 주식들, 진양홀딩스, 일진홀딩스, 하림홀딩스 전부 다 저 PBR 종목이에요. 그리고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죠. 그런 종목군들을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바로 신문 기사에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런 종목군들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먼저 알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보게 되면 신문에 상당히 유용한 자료들이 상당히 좀 많단 말이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것들을 다 한 번씩은 보셨을 겁니다. 근데 수익을 많이 못 나요. 왜 그럴까요? 빨리빨리 해야 되는 거 그 부분들 때문에 이 수익이 크게 못 난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이외에 좋은 주식을 선택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것들이 더 있습니다. 때에 맞는 타이밍을 찾는 방법이 있어요. 자, 때에 맞는 타이밍을 찾는 방법은 최근에 나왔던 게 저 PBR 주식들 찾단 말이에요. 그죠? 저 PBR이 한 가지 조건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4월 달이 되면 뭐 있죠? 어닝 시즌 있죠? 어닝 시즌, 뭐 이상하게 썼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어닝 시즌 들어간단 말이에요. 어닝 시즌이 들어가니까 뭐 해야 되겠죠?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죠? 그러면 실적이 좋은 주식들을 좀 봐야 될 거란 말이에요. 자, 계속 들리는데요. 다시 쓸게요, 제가. 자, 저 PBR이겠죠? 저 PBR. 그죠? 자, 이 종목군들. 그 다음에 어닝 시즌이 있으니까 실적을 좀 대비한 종목군들을 좀 보셔야 될 거란 말이에요. 어닝 시즌이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보게 되면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실적 좋은 주식들은 기관에서 산다. 혹은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준다. 이런 부분들을 좀 볼 거란 말이에요. 어닝 시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신문기사에 또 나옵니다. 1분기 때 예상치를 상회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도 마찬가지로 기사에 다 나옵니다. 그 부분들을 다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겠죠. 두 번째는 정부 정책과 부합한 종목을 찾는 방법이 되겠죠. 정부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취임을 하고 나서 임기 2년차 때의 정부 정책주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갑니다.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건설주들이 있을 거예요. 건설주들. 그죠? 건설주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최근 들어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많이 나오고 있는데 건설주가 올라가고 난 이후에 내수경기 활성화를 하는 부분들 때문에 내수경제에 되어 있는 건설주들 올라가죠. 그 다음에 인테리어 기업들 올라가죠.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확산이 돼서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대형주라는데 대형주가 다 빠진다. 아닙니다. KCC 신고가입니다. KCC는 신고가를 좀 기록을 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정부 정책과 맞물리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뭐 사물인터넷이라든가 3D라든가 이런 부분들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결국에는 정부 정책과 부합한 종목 찾기도 신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을 거고요. 때에 맞는 타이밍 찾는 부분들도 다 기사에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죠. 뭐가 불리하죠? 저는 직장인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불리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 이유를 저는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이런 거 종목 찾아놓고 나서 단타 깔짝깔짝 치려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은행 이자보다 차근차근 매수를 해서 은행 이자보다 좀 더 좋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한단 말이죠. 즉, 재테크를 하는 거죠. 근데 굳이 단기 매매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감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00명 중에 3사람도 안 됩니다. 단기 매매로 성공하시는 분, 저는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매매 좋아하지 마시고요. 이러한 과정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맨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거. 별표. 자, 별표 2개. 대박 플러스 시즌2 활용하기. 이겁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직장인 투자자분들께 재테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날 뭐 하고 있죠? 월요일날 이렇게 하면서 얘가 하는 거 있죠? 기술적 분석하고 있죠? 그 다음에 기본적 분석하시는 분 있죠? 트렌드 분석하시는 분 있죠? 다 한단 말이에요. 종목에서부터 또 맨 마지막에 누가 있죠? 기업 탐방까지 있잖아요. 그러면 월, 화, 수, 목, 금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 그 다음에 기업 소개까지 종목까지 한 주 동안에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 대박 플러스 시즌2에 있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딱 보게 되면은 서울경제 아니면 샘플러스 검색해서 들어오면 다시 보기가 있습니다. 그걸 다시 본다면 아마도 한 단계가 아니죠. 한 2단계는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직장인분들 좋은 주식을 선택할 수 있는 예시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냥 인터넷 기사들만 좀 보시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또 하나, 지난주에 제가 강연을 했습니다. 강연을 했는데 어떤 한 분께서 투자자분께서 그 말씀을 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손절을 왜 해야 되느냐, 그 부분들을 물어보시는 분이 좀 계셨습니다. 그래서 손절을 해야 되는 손절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간단합니다. 그냥 좀 말로만 설명을 해드리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좀 더 낮은 가격에 매수를 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10,000원까지 빠질 것 같아요. 10,000원까지. 즉 마디로 따져봤더니 이거 10,000원까지 빠질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주가가 13,000원이라고 한다면 3,000원을 더 싸게 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13,000원에서 손절을 하고 다시 10,000원대에 잡을 수가 있다라는 거. 즉 좀 더 싸게 주식을 살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수량을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즉 나는 무조건 삼성전자 이 한 종목만 할 거야 라고 했다라면, 근데 매수가가 140만 원입니다. 근데 지금 130만 원 밑으로 빠졌죠. 그렇다면 140만 원에서 만약에 손절을 했다라면 120만 원대에서는 140만 원에 살 수 있는 수량보다 더 많이 살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즉 더 빠질 수가 있다라면 지금 당장 매도를 하고 그 빠질 수 있는 그 가격대에서 하게 되면 수량이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이게 손절에 대한 필요성 같은 분들이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걸 다시 망각을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손절하게 되면은 내가 이 종목에 대해서 손실이 났기 때문에 손절을 못합니다. 그래서 더 큰 손실을 키우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럴 필요성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결국 손절을 하는 부분들은 기회를 다시 잡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즉 항상 말씀드릴 때 저점에 대한 이탈을 했을 때는 그 하락폭만큼 또 빠지고 그 다음에 그 자리대를 넘어가게 되면 그 상승폭만큼 상승하고 그 부분들을 좀 많이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를 잡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리스크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을 꼭 해야 된다. 손절의 필요성을 좀 말씀을 드린 거고, 이 다음 화면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들은 참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원금이 내가 5천만 원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서 주식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어떤 A라는 주식이 마이너스 10%가 빠졌어요. A라는 종목이. 그러면 마이너스 10%가 빠지면 그 빠진 자리에서 다시 원금으로 만들려면 그 금액에서 그러면 약 한 4,500 정도가 될 거란 말이에요. 10% 빠졌으니까. 그러면 약 12%를 수익을 올려야지만
복구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20%가 손실이 나게 된다라면 복구 수익률은 25%가 상승을 해야지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50%를 손절을 했다라고 한다라면 그거는 100%를 올려야 돼요. 속칭 더블이라는 수익이 나야지만 복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숫자로만 이 강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들을 보여드리냐면 손절에 대한 중요성이에요. 만약에 10%의 손절을 할 수 있다라면 10%의 손절을 하고 다음 종목이나 그 다음 기회를 노리면 충분히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내가 현재 10% 손실이 났기 때문에 그게 아까워서 손실의 폭을 더 키우는 것보다는 일단은 10% 손실이 났지만 조금 더 줄여놓고 그리고 나서 좀 더 싼 가격에 매수를 하게 된다라면 다시 복구를 하기에는 훨씬 더 빨라진다는 얘기예요. 통상 30% 이상 넘어가게 돼버리면 복구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 소요가 됩니다. 왜? 30%를 넘어가는 순간 43%의 수익이 나야지만 원금까지 올라가고 있거든요. 시장에서 43%의 수익을 내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30%를 넘어가는 손실이 난다라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리스크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손절에 대한 부분들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근데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도 대응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힘들 겁니다. 이런 이 몇 %가 빠져 있고 이런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 매수를 했을 때에 얼마 정도 매수했다면 몇 %의 리스크가 관리가 될 것인가, 이 부분들도 로스컷 기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차후에 말씀을 좀 드리는 그런 일이 아마도 있을 거예요. 자, 결국엔 직장인분들이 할 수 있는 거, 손절을 좀 잘 해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좋은 주식을 찾는 방법은 지금 현재 증권가 쪽에서 몸을 담고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 짬짬이 틈을 내서 그 시간에 충분히 볼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청자분들의 종목 상담, 포트폴리오 상담을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먼저 오늘의 주인공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자, 일단 전화, 문자 상당히 좀 많이 있죠. 전화는 023153-2611부터 2612번, 문자는요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포트폴리오 상담 신청을 하셨죠? 네네. 근데 종목이 조금 많으신 것 같은데 저희가 네. 화면을 보여드릴 테니까 이 종목이 맞는가 좀 확인 좀 해주세요. 네네. 아시겠죠? 네. 자, 포트폴리오가 쭉 나오고 있는데 매수가하고 종목하고 비중하고 한번 쭉 살펴보시고 틀린 거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세요. 네. 자, 기아차, 넥센타이어, 코다코, 그 다음에 JW 중해신약, 계양전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있죠? 네네. 네. 삼성 SDI가 있고, 롯데쇼핑 있고, LG화학, LG전자, 한일이화. 이렇게 네네. 있어요. 네네. 맞으세요? 네, 맞습니다. 네. 주식 부자세요? 왜 이렇게 네네. 많은 종목을 좀 하셨어요? 좋다는 걸 사다가 보니까. 네. 그렇게 됐어요. 그거. 네.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자, 일단 제가 좀 보니까요. 예. 지금 자동차 쪽에 관련돼 있는 종목이 기아차, 넥센타이어, 코다코, 한일이화 이렇게 4종목이에요. 네. 근데 또 하나를 보게 되면 뭐가 있냐면 여기에 전기차하고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이 쭉 있거든요. 그게 네. 계양전기, 삼성 SDI, LG전자가 있어요. 그럼 결국 이 자동차 쪽하고 엮어서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포트가 이게 종목을 조금 압축을 하게 되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조금 이 포트를 압축할 건 압축을 하고 과감하게 던질 거는 던지고 그렇게 좀 포트를 구성을 해드릴 거예요. 네네. 지금 종목을 보니까 가급적 좀 안전한 종목군들 위주로 좀 하셨던 것 같아요. 그죠? 아닌가요? 안전한 종목군들 위주로 하지 않았나요? 제가 그냥 좀 안전하다고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좀. 자, 한 종목 한 종목씩 좀 빨리 좀 볼게요, 이거는. 네네. 자, 기아차 같은 경우는 57,700원대가 매수 단가예요. 그죠? 네네. 이거 기아차를요, 네. 일단은 매도를 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지금 이해되시겠어요? 지금 네. 네, 그러니까 내일장이 한 번 더 올라가게 되면 네, 한 얼마예요? 번쯤은 덜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58,000원대 후반, 58,000원, 59,000원 요 정도 오게 되면 네. 일단 기아차를 일단 매도를 해주세요. 네. 아시겠죠? 네. 그러면 매도를 하게 되면 현금 비중이 20%가 일단 생길 거예요. 네. 그걸 일단 기억을 해주시고 나중에 이제 또 화면에 다 나갈 거니까 그 다음에 넥센 타이어를 또 매수를 하셨어요. 네네. 넥센 타이어는 어느 정도 바닥권역에 있는데 네.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15,800원짜리대에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면 10%가 조금 넘거든요. 예. 근데 이 종목은 제가 차라리 다른 종목군들을 교체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종목이냐면 예. 금호 타이어로 교체하세요. 금호 타이어. 네, 예. 금호 타이어로. 그러니까 지금 예. 손실 보고 있다고 해서 너무 아까워하지 마시고 예. 같은 업종이잖아요. 같은 타이어 쪽이니까. 예, 예. 넥센 그럼 금호 타이어에서 타이어 한 얼마 정도에 그 금액 들어가요? 그대로 사시래요. 그 그대로 사시면 돼요. 일단 넥센 타이어를 20%를 매도를 하시고 난 다음에 네네. 금호 타이어를 한 13,000원까지 분할로 매수를 하세요. 13,000원 부근까지. 오늘 종가가 13,700원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내일 넥센 타이어를 매도를 하시고 네. 13,000원 정도 때까지 분할로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게 되면 목표가가 제가 일단 짧게 잡아드렸어요. 15,000원 잡아드렸는데 네. 아마 이건 넘어갈 거예요. 넘어갈 네. 거니까 넥센 타이어보다 네. 조금 더 유리한 종목이 금호 타이어니까 네네.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코다코 같은 경우는 좀 단기적으로 좀 보셨던 것 같으세요. 그죠? 네. 네, 단기적으로 좀 보셨으니까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비중이 15%시니까 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반등이 나오게 되면 일단 전량 매도를 해주세요. 전량 매도를 하는데 매수가가 2,920원이란 말이에요. 그죠? 예, 예. 그럼 조금 고가의 매수를 하셨어요. 고가의 매수를 하셨는데 반등이 아마 내일 나올 거예요. 네.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 나올 거거든요. 네. 그러면 매수가 정도 오게 되면 네. 그냥 매도하세요. 저는 매도에. 네, 손해 보지 마시고 일단 네. 매도를 하시면 돼요. 목표가 제가 한 3,000원 정도 잡아드렸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일단 매도를 하시게 되면 요것도 15% 정도 현금이 좀 남을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다음 종목은 JW 중해신약이에요. 네. 여기서부터가 조금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사실 이 고민을 좀 되게 많이 했어요. 매수가가 13,900원이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아, 중에 제약에. 네, 중해제약. 예, 중에 신약이 아니고. JW 중해제약이세요? 예, 예. 자, 일단 중해제약을 좀 보게 된다라면, JW 중해제약을 좀 보게 되면, 매수 단가가 13,900원이시란 말이에요. 그죠? 네네. 지금 중해제약 같은 경우 그래도 수익 중이시란 말이에요? 예, 예. 언제 매수하셨나요, 이거는? 이거는 매수한 지가 좀 오래됐습니다. 아, 좀 오래되셨어요? 예, 예. 제가 무상증자는 한 2만 원까지 받으셨나요? 보려고, 네. 2만 원까지 보려고 나는, 무상증자까지 일단은 받으신 건가요? 예, 예. 그 단가가 지금 13,900원이시란 말씀이시죠? 예. 자, 일단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일단은 중해제약도요. 네. 만약에 조금 더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라면 네. 이것도 일단은 챙겨놓고 다른 종목 좀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일단은요. 지금 얼마 정도에서 매도 시점 잡을까요? 지금 반등이 추가적으로 나오게 된다라면 아마도 18,000원 정도 때까지는 상승이 나올 거예요. 18,000원. 네, 18,000원 정도까지 할 수가 있으니까 네. 이거는 이렇게 해서 비중 10%를 갖고 계시니까 수익 중이시니까 일단 네. 요거는 매도를 해서 수익을 좀 챙기시고요. 네네.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다른 종목 한번 사보세요. 중해제약. 네, 그렇죠. 중해제약을 매도를 하시고 난 다음에 대안주로 드릴 수 있는 건 네.
대한유화예요. 아, 대한유화에. 네, 대한유화를 한번 분할로 매수를 해보세요. 비중 10%니까 네. 대한유화를 약 한 7만 7천 원 정도 때까지 분할 매수를 한번 해보세요. 77,000원 같이 분할 말수에. 네, 그렇게 하시면 좀 메모하고 계세요? 네네. 네, 그렇게 하시게 되면 목표가 9만 원 정도 잡아드릴 수가 있어요. 아마도 이게 하반기로 갈수록 좀 좋아질 거예요. 네. 그래서 어머님 포트를 구성해 드리는 게 있어서 괜찮을 것 같거든요. 좀 안정적인 것들을 추구하시니까. 네. 그래서 그 정도를 매수를 하셔가지고 좀 하반기까지 끌고 가시는 전략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자, 그 다음 종목을 보시면 계양전기가 있어요. 네. 자, 계양전기가 있는데 계양전기도 마찬가지예요. 일단은 괜찮은 주식이에요. 괜찮은 주식인데 일단 이게 매수 단가가 3,120원이란 말이에요. 그죠? 네네. 네, 3,120원이니까 일단 목표가를 이거는 3,250원 정고점 자리 때 있죠? 네. 정고점 자리 때 1차 목표가로 잡으시고 이 종목은 좀 그대로 좀 가지고 가보세요. 계양전기 같은 경우는. 아, 그대로 가지고 가라. 네, 일단 이 종목은 그대로 좀 가지고 가시고요. 네. 그 다음 이제 삼성 SDI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네. 자, 이제 반했죠? 자, 삼성 SDI예요. 삼성 네. SDI 길게 보셨나요? 네. 네, 길게 보셨죠? 네. 그럴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삼성 SDI 5% 비중이시란 말이에요. 그죠? 예, 예. 이거 5%인데 비중 확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얼마나 얘기냐면, 확대를 할까요? 자, 무슨 얘기냐면, 예. 지금 롯데쇼핑하고, 그 다음에 LG화학하고, 그 다음 또 뭐가 있냐면, LG전자 있어요. 그죠? 네.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사실 이게 롯데쇼핑하고 LG화학하고 조금 손실이 좀 큰 상황이에요. 그죠? 예. 근데 이거를 차라리 매도를 하셔가지고, 네. 삼성 SDI로 합치세요. 20%를. 하시기 힘드시겠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아니, 저는 네. 그러면 롯데쇼핑을 네. 지금 32만 원대니까 네. 그 정도에서 조금 단가를 낮춰가지고 가져가 볼까 하는 생각이 안 되겠습니까? 길게 걸려요. 오래 걸려요. 오래. 오래 걸려요. 네, 오래 걸려요. 자, 다 하나만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네. 자, 지금 잠깐 롯데쇼핑 차트죠? 이게 차트예요. 롯데쇼핑. 그죠? 네네. 얘는 장기적으로 추세가 꺾였습니다.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자, 이 롯데쇼핑 요 차트 기억하세요. 요렇게. 네네. 현대중공업 과거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 요런 모습 보이죠? 그죠? 아, 네네. 네. 똑같죠? 기간만 틀리죠? 네. 요래될 수 있어요. 더 빠질 수 있습니다, 이거.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럴 바에는 차라리 역배열 주식이잖아요, 지금. 그죠? 네네. 근데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까지 정배열로 전환이 되진 않았지만 지금 횡보해지면서 이 겨울 좁히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슈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차라리 조금 더 가능성이 있는 주식으로 집중을 해보는 게 더 좋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이해가 되시겠어요? 네네. 네, 일단 그럼 제가, 그 네. LG 아니습니까? LG요? LG 화학예. 네네. LG 화학도 지금 그러면 그거는 손실이 좀 큰데 그죠? 매수를 해가지고 네. 삼성 LG화학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얘기냐면 아마도 이 종목이 올라가게 되면 한 26만 원에서 26만 5천 원 정도가 올라가도 단기적으로 고점 한번 나올 거예요. 단기적으로. 네. 그 고점이 나올 건데 그 자리대에서 한 번쯤은 매도를 해주고 삼성 SDI 쪽으로 좀 갈아타 볼 게 어떨까. 어차피 비슷한 섹터거든요. 네. 그렇다면 조금 옮겨놓는 게 좀 어떨까 싶습니다. 네. 조금 힘드실 거예요. 아마 손실이 좀 나고 계신 상황이니까 네. 이거를 매도해서 좀 갈아타기가 조금 힘드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진행을 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리고 이제 한 종목이 좀 더 남아있죠. LG전자도 좀 남아있단 말이에요. 네. 자, LG전자가 있는데 LG전자 같은 경우도 이제 보면은 추세대가 여전히 좀 돌파를 해주지는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네. 매수가가 지금 72,000원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매수가 72,000원짜리 때까지 오기에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종목을 조금 교체를 해보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거든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내일 한 번쯤 더 올라가게 되면 65,000원대 요 정도 오게 되면 아마도 네. 저항 자리대로 좀 작용할 확률이 좀 높아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요것도 매도를 해서 삼성 SDI로 교체를 하게 되면 삼성 SDI가 비중이 20%가 좀 채워질 거예요. 네. 그리고 나머지 종목군들 정리할 거 정리하고 보유할 거 보유하고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현금 비중이 좀 나와 있을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현금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다른 종목을 사거나 아니면은 추가 매수할 때 그때 좀 비용을 이렇게 쓰기 위해서 좀 현금을 만들어 드린 거고, 마지막으로는 한일이화가 있어요. 네네. 한일이화는 좀 가지고 가세요. 아, 한일이야는 네. 저는 지금 한 2만 원대에서 지금 팔려고 하거든요. 네. 정확하게 보셨어요. 한 25,000원에서 21,000원 정도 있죠? 네. 그 정도 오게 되면 단기적으로 좀 고점이 형성될 확률이 좀 높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 오게 되면 요것도 일단은 목표가를 한 25,000원 정도 보시고, 25,500원에서 21,000원 정도 보시고, 그 자리 오게 되면 전량 이렇게 매도하시는 거. 네. 그 대신에 이 종목은 지금 수익 중이시란 말이에요. 네네. 만약에 18,000원이 이탈이 되면 네. 그냥 다 익절하세요. 네. 18,000원이 깨지면 예예. 이렇게 깨지면 다 익절을 해버리시고 나머지 물량 한 25,500원에서 21,000원 정도까지 한번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가 있으니까 예. 그렇게 조금 끌고 가보시는 전략.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제가 새로 포트를 꾸린 것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네. 자, 화면을 좀 보시게 되면 네. 종목 수가 확 다 바뀌었어요. 지금 넥센 타이어를 금호 타이어로 좀 교체를 하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죠? 네네. 그리고 네. 나서 대한유화도 있고요. 대한유화 좀 교체를 한 거죠. 네. 그리고 JLW 중해신약을 매도해서 대한유화로 조금 바꿔보자라는 거. 계양전기는 목표가가 있으니까 조금 더 가지고 가보자는 전략. 그죠? 네. 네. 그리고 삼성 SDI는 비중을 조금 늘려보는 전략. 그죠? 네네. 그렇게 되면 20%까지 늘리게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일리화가 있어요. 한일리화도 조금 보유해보는 전략.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현금 비중이 35%가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종목 수는 5종목으로 좀 줄어들게 되겠죠? 네. 요렇게 해서 이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아마도 근데 계양전기하고 한일이화 같은 경우는 조만간 매도를 아마 하시게 될 거예요. 아, 계양전기하고 한일이야에. 네, 목표가가 딱 도달하게 되면 매도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 계양전기는 네. 3,250원까지 오면 매도. 그렇죠. 그 이상은 들고 가면 안 됩니까? 그 이상도 상관은 없는데요. 이제 네네. 시간이 거기 지나면, 오면, 거기 오면 조금 줄어들고 다시 수익 조금 챙기고 네. 조금 들고 가볼까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일단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요. 네. 대형주 하셔야 돼요. 중소형주 잘못하시면 안 돼요. 시간 지나고 나서. 네. 네, 그 부분들을 지금 다 짚어드리는 거니까 네네. 지금 3월달 이제 거의 끝났단 말이에요. 그죠? 네네. 4월달하고 5월달 있는데 5월달에 중소형주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많이 빠지거나 그런다고 해가지고 덥석 잡거나 그러면 상투에 물릴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들 때문에 지금 포트를 좀 큰 종목군들을 제가 해드렸단 말이에요. 네네. 그 나머지 35% 있죠? 네네. 현금, 나머지 35%는 예를 들어서 제가 포트를 꾸려드린 종목 중에 제가 대한유화 10% 정도밖에 말씀을 안 드렸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그거를 만약에 빠지게 되면 그 한 20%에서 30%까지 분할로 채우셔도 돼요. 그 용도로 제가 30% 정도의 현금을 만들어 놓은 거니까 네네. 그걸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최근 이제 이 시장 상황을 좀 보면서 좀 네네. 안정적으로 꾸려드리려고 좀 신경을 쓴 부분들이니까요. 네네. 그렇게 해서 갖고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중간에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서울경제TV에 좀 전화를 주세요. 전화 주셔가지고 또 한번 상담 받아보시고 하시면 될 거예요. 네, 아우, 너무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자, 잠시 뒤에 내일장 볼만한 공략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을 클릭하시면 서울경제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하세요. 자, 내일장 공략을 해볼 만한 종목이 되겠죠. 자, 이 기업은 어떤 기업이냐? 끝까지 들으셔야 종목을 알 수가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이 기업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건설 섹터에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림산업이냐? 아닙니다. GS건설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현대건설도 아닙니다. 자, 화면을 보시게 되면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지금 이 차입금, 그 다음에 PF 대출 부분들이 있었죠. 그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감소가 됐어요. 자, 2009년도 때부터 지금 현재 이 건설 PF, 부실 부분들, PF 대출 부분들이 상당히 늘어나기 시작을 했었어요. 늘어나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 시간이 지날수록 건설 PF 부분들 상당히 좀 감소가 됐죠. 작년 2013년도에 거의 해결을 했습니다. 거의 해결을 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PF에 대한 부실, 이 부분들을 일단은 넘어갈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이 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자회사나 이런 부분들을 매각을 했어요. 매각을 했기 때문에 뭐가 되냐면 부실을 떨어냈습니다. 부실을 떨어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안 좋은 것들을 다 감가상각을 한 거예요. 감가상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깨끗하게 지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렇게 지저분하게 썼단 말이에요. 칠판에. 이걸 깨끗하게 지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에 무슨 얘기냐? 이제 다시 실적이 좋아지는 것만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그죠? 요것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실을 많이 떨어냈다라는 거, 그 부분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화면을 보시게 된다면 과거에 판관비나 판관 비율이나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났었단 말이에요. 그죠? 늘어났던 부분들이 이제 좀 다시 주춤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떠한 이 지금 현재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판관비에 대한 비율이 크게 증가가 되지는 않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안정적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자회사가 있어요. 자회사. 만도죠. 만도. 대충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 만도에 대한 순이익에 대한 추이를 보게 되면 지금 2008년도부터 꾸준하게 올라가죠. 2012년도에 약간 주춤을 했었는데 2013년도에 다시 증가가 됩니다. 아마 올해 더 증가가 될 거예요. 만도의 실적은. 그래서 제가 만도를 상당히 좀 좋게 보는 건데 이 기업이 만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분법 평가 이익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결국엔 자회사에 대한 지분법 평가 이익을 받고 실적이 좀 돌아서고 있고요. 또 하나는 부실을 떨어냈어요. 부실을 떨어냈기 때문에 괜찮겠죠, 종목은. 그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정부 정책이죠. 부동산 정책을 현재 내수부양 경기 쪽, 내수경기 부양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건설 경기 회복이 된다라면 이 기업도 꾸준하게 성장을 할 수가 있을 거라는 얘기죠. 자, 한라입니다. 한라. 자, 한라. 딱 보시면 매수가가 6,900원에서 6,600원. 이게 제시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는 약 7,800원 정도가 돼 있어요. 7,800원 정도가 돼 있고 손절가는 약 6,100원 정도로 좀 돼 있는데 이 부분들은 좀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한라봉. 자, 한라입니다. 많이 빠졌어요. 그죠? 징그럽게 많이 빠졌습니다. 징그럽게 많이 빠졌는데 2만원대, 거의 뭐 2만원대 후반까지 갔던 주가가 4천원대까지, 이건 몇 토막입니까? 고등어도 아니고. 자, 4,300원대까지 밀렸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거래량이 증가가 되면서 상승을 해주죠? 최근 모습들 좀 확대를 해서 볼게요. 확대를 해서 보게 되면 상승을 할 때는 장대 양봉이에요. 근데 조정을 받을 때는 거래량이 감소가 되고 있죠? 누군가는 많이 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좀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자, 매수가는 6,600원에서 6,900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7,800원, 손절가는 6,100원 이렇게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대박플러스 기법 강의 그리고 종목 상담까지 함께 좀 진행을 해드렸는데요. 앞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각 멘토분들이 좀 열심히 진행할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특히나 매주 화요일 정재훈이 출연하죠. 이거 꼭 보셔야 된다는 거 안 보시면 후회합니다. 저는 오늘 물러가고요. 다음 주 화요일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